네, 8월 첫 주 주간 발굴단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노피디입니다. 추장면입니다. 이슬로입니다. 네, 8월 첫 주 주간 발굴단입니다. 오프닝 토크로 닌텐도 다이렉트 이야기 간단하게 좀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게 메인 아니야? 그럴 수도 있습니다. 반응이 그렇게 좋지 못했어요. 네, 지난 네. 목요일이죠. 7월 31일 밤에 닌텐도 다이렉트 파트너 쇼케이스가 진행이 됐고, 이제 퍼스트 파티보다는 서드 파티 공개에 좀 집중이 됐었고, 저희 게임 발굴단에서도 같이 보기를 진행을 했었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현장 라이브에서도 좀 느꼈던 반응이지만 다소 좀 실망스럽다라고 하는 반응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사실 파트너 쇼케이스가 그렇게 좋은 반응을 얻기가 쉽지가 않죠. 그렇다. 네, 그런 부분들도 있었고 마지막을 장식하는 것도 결국엔 스퀘어 에닉스가 해야 돼요. 예. 그것도 큰 일은 스퀘어닉스가 한다. 그것도 좀 아쉬운 컸나? 부분이 아니었나. 왜 모든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었던 사실 그런 장면이긴 했어요. 거기 이제 어떤 게임이 나오느냐는 좀 별개의 문제지만 그 모든 전통적 게이머. 저도 클래식한 게임거든. 2.6%. 발표됐던 게임들 몇 면을 살펴보면 일단 첫 시작은 좋았거든요. 몬스터 헌터 스토리즈 네. 3가 발표가 되면서 좀 좋았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나왔었던 게임들 중에 좀 눈여겨볼 만한 게임들이 뭐 개원 신작이라든지 팩맨월드 리메이크 이용과 같이 극2 모모타로 전설 2 정도만 이제 좀 눈에 띄고 나머지 게임들이 이제 기존에 나왔던 게임들의 이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발표가 되면서 다소 조금 큰 부분을 기대했었던 게이머들은 좀 만족할 만한 그런 콘텐츠들이 많지는 않았던 것 같다. 이미 쿠리쿠리한 냄새가 난다. 예,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아쉬운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다른 이제 쇼케이스들을 이야기할 때는 이게 좀 아쉬웠다, 이게 좀 괜찮았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할 게 많았었는데 그냥 얘기할 거리가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네. 약간 그런 느낌의 쇼케이스였다고 개인적으로 좀 느껴지기도 했었어요. 분량이 좀 짧기도 했었고 해서 마지막에 저희가 큰일은 스퀘어닉스가 한다고 얘기했었지만 진짜 그 두 개의 발표가 아니었으면은 특히 저희 같은 그 유저층이 봤을 때는 정말 볼 거 없었다라고 얘기할 법하지만 마지막에 이제 스퀘어닉스의 두 작품이 어찌됐건 발표가 됐단 말이죠. 그쵸. 하나는 이제 모험가 엘리옷의 천년 이야기 그리고 옥토패스 제로가 나왔습니다. 예. 액션 RPG 형태로 나왔었던 모험가 엘리엇이 저는 조금 더 눈에 띄긴 했었거든요. 저희가 방송 중에는 이제 영웅석이 같다라는 얘기를 할 정도로 이 HD 2D 그래픽으로 나오는 액션 RPG는 또 처음이기도 해서 그쵸. 여러모로 조금 눈이 갔었던 게임이긴 합니다. 근데 영석이에 대한 비교는 모험가 엘리엇이 기뻐해야 되지 않나? 아 기뻐야 된다. 영석이 그런가? 명작이거든요. 네. 그래도 시대가 시대이지만 좀 아쉽긴 한데 일단은 처음에 봤을 때 아무래도 도트 타입의 액션 게임이라는 것 자체 때문에 그냥 갑자기 떠오른 게 영웅석이었던 거긴 그렇죠. 해요. 네. 네. 했었는데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좀 옥토패스 제로보다 오히려 이쪽이 더 기대가 되기는 합니다. 맞아요. 예. 그러니까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뭔가 HD 그 리마스터를 평상시에 했었던 그 엔진을 가지고 게임을 액션으로 또 만든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시도가 좋다라고 느껴지는 부분인 것 같아요. 또 오리지널로 나오는 거기도 하고 뭐 후속작이나 이런 게 아니니까 그리고 장르 자체도 스퀘어닉스에서 기존에 좀 많이 안 나왔었던 HD 2D 그래픽으로는 특히나 안 나왔었던 장르이기 때문에 어쨌든 좀 기대가 뭐 될 수밖에 없다. JRPG 팬으로서는 뭐 그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옥토패스 트래블러 제로인데 제가 라이브 방송 중에는 뭐 자세한 정보가 공개되진 않았었으니까 그냥 옥토패스가 뭐 프리퀄로 나오나 보다 이 정도 해서 넘어갔었는데 나중에 이제 발표되는 정보들을 보니까 이제 모바일로 출시됐었던 그 옥토패스 트래블러 대륙의 패자 이제 그 앞부분 같은 걸 이제 따가지고 싱글 게임으로 따로 좀 만든다라고 하는 식의 발표가 되면서 기존에 이제 옥토패스 트래블러의 이제 넘버링 작품들을 위주로 했었던 콘솔 게이머들은 조금 불안하다 이런 의견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옥토패스 트래블러 1, 2 해봐야 얼마나 팔렸겠어요. 대륙의 패자는 성공한 게임입니다. 모바일로 나왔었던 숫자가 더 많다. 그거 많이 해요? 그 정도면 충분히 안착한 게임이죠. 그래요? 모바일 시장에서 안착한 게임이고 그 모바일 시장에서 역회팔이 안 하고 이 정도 팔았으면 굉장히 성공한 게임이거든요. 그런 거 생각하면 모바일 그 대륙의 패자 팬들을 위해서 나온 스피노프다 생각하면 1, 2 팬들이 왜 얘기를 합니까? 원투 팬들은 거기서 돈을 모아서 3라도 내주면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저기서 이제 돈을 약간 벌고 그쵸? 이 사람들 즐겁게 해줘야 돈을 더 지를 거 아니야. 자선 사업 느낌으로 이제 넘버링 3라든지 이런 그쵸? 식으로 좀 해주는 거에 감사해야 된다. 이제 우리 이렇게 팔아서 돈 모아서 3 만들겠습니다. 그런 약간 선언 같은 그쵸? 거다. 그러니까 잠깐만 기다려달라. 저희 네이버 카페 하하파파님이 남겨주신 사연입니다. 제목은 이렇습니다. 게임팩 케이스 버리는 사람의 심리가 궁금합니다. 스위치 게임 중고 거래를 하다 보면 팩 케이스 없이
알팩으로만 보관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패키지 안에 매뉴얼이 없는 시대이긴 하지만 알팩으로 보관할 거면 솔직히 다운로드, DL로 넘어가도 괜찮을 것 같은데 굳이 정품팩을 사서 알팩으로 파는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남겨주셨어요. 사실 저희 카페도 그렇고 여기 계신 저를 포함한 3명도 그렇고 게임 케이스를 버리진 않을 것 같아서 그쵸. 예, 웬만하면 다 갖고 계실 것 같아가지고 뭐 가지고 계시나요? 혹시 버리시나요? 이거 물어보는 거는 시간 낭비일 것 같고 사실 근데 실제로 종종 있는 일이에요. 많죠. 사실 이제 최근에야 그나마 이제 게임 자체가 수집 품목으로서 좀 인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또 유저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많이들 보관하고 있지만은 과거만 하더라도 우리 다 사자마자 버렸잖아요. 그러니까요. 예전에는 이제 게임 CD로 나왔잖아요. CD를 보통 이렇게 파우치 같은 거에다가 다 꽂아놓고 케이스 플라스틱 케이스는 다 버렸단 말이야. 이게 많으니까 집에서 걸리면 안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걸리면 안 되니까요? 다 버리고 여기에만 따로 모아놨다면 이래야지 내가 빨리빨리 더 들고 도망가고 그다음에 이걸 잘 숨길 수 있단 말이야. 그거 생각하면은 그때는 버리는 게 당연했죠. 난 CD는 안 버렸어. CD는 CD 케이스는 그대로 그냥 온존했던 것 같아. 저의 가장 큰 실수 중 하나입니다. CD 케이스를 버린 거. 케이스 그 잡지로 나왔던 케이스들을 다 버린 거. 번들로 나왔었던. 대신에 그 풀팩으로 나오는 박스째 나오는 풀 케이스 패키지는 모았지. 그건 오히려 버렸던 거.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히려 그걸 버리고서 나중에 후회하는 게 그거잖아요. 그치. 나는 풀 패키지는 모으고 번들이나 이런 건 다 CD로만 모아가지고 CD가 지금 기스나고 막 금가고 장난 아닙니다. 이 형 지금 사실상 지금 갖고 있는 패키지들은 비닐도 안 버리잖아. 그러니까. 비닐에 흠집 나면 B급입니다. 비닐에 훔친다면. 비닐에 틱 해가지고 여기 구멍이 딱 나잖아요. 그치, B급입니다. 그렇지 그 안으로 공기가 들어갈 수 당연하지. 있으니까. 손톱 같은 거 긁힌다든지. 나중에 보면 그 비닐 벗기잖아요. 거기만 노래. 그건 B급이야. 비닐까지도 굉장히 소중히 여길 만큼 지금의 상황은 그렇지만 당시 우리가 어렸을 때 뭐 한참 PC 패키지나 이런 거 유행할 때 생각해 보면은 사실 패키지를 뭐 모아두고 쌓아두고 잘 보관한다는 개념 자체가 없었을 시기이긴 한데 어쨌든 우리가 게이머니까 지금 게임을 이제 실제로 이제 패키지를 구매를 하고 보관해 놓는 이런 행위 자체가 일상적이긴 하지만 실제 일반적인 유저들 풀 입장에서 봤을 때는 패키지 버리는 게 그렇게 이상한 행위는 아닐 것 같다. 그렇죠. 예. 네, 사실 이제 카트리지가 작으면 작을수록 최근에 아까 말씀하셨던 CD를 따로 파우치에다 모아놓는다 그랬잖아요. 최근에 스위치 같은 경우에도 게임 카트리지 파우치 따로 있잖아. 거기다 이렇게 꽂아두면은 그거 자체로도 약간 맞아요. 예. 그 수집하는 맛이 있거든. 그거 파는 놈들이 나쁜 놈들이야. 패키지를 버리기 유도하잖아. 아니 애초에 근데 게임 케이스에도 게임 파우치에도 그 꽂을 수 있도록 여분이 있었잖아. 나쁜 놈들이야. 유도하는 것 자체가 나쁜 겁니다. 거의 키카드급이다. 약간 DL로 넘어가는 걸 유도하는 그런 심리가 있는 게 아닌가. 뭔가 물건을 쉽게 버리게 만드는 놈들이다. 좋지 않다. 사람의 심리를 이용하는. 그리고 중고 시장 보면은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알팩을 따로 판매한다 그랬잖아요. 특히나 이제 과거 DS 시절이나 이런 것들의 게임들이 케이스를 잃어버려서 그냥 순전히 잃어버려서 이제 DS 팩만 따로 알팩을 파는 경우도 많고 잘 생각해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파우치 DS 시절에도 있었거든요. 맞아요. 네. 그런 것도 생각해 보면은 진짜 나쁜 놈들인가? 악은 세습된다. 난 PSP도 UMD도 이렇게 따로 꽂는 맞아요. CD 케이스처럼 요만하게 해서 네.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 생각보다 많이 안 들어가서 많이 안 작동은 들어가요. 했어요. 예, UMD 자체가 좀 작기도 하고 한데 어쨌든 어디 여행 가거나 이럴 때 딱 내가 할 것만 딱 뽑아가지고 약간 모아놓고 가는. 예전에 MP3에 내가 듣고 싶은 음악만 딱딱 10곡 정도 들어가서 넣고서 한 하루 종일 왔다 갔다 하면서 들었던 것처럼 그것만 딱 뽑아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좀 기분 같은 게 있었죠. 근데 여행 가서 하나밖에 안 한다? 맞아. 게임을 저희처럼 모으는 그러니까 패키지 자체를 버리지 않고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뭐 저희 시청자분들 중에 대부분일 것 같긴 하지만 모으는 사람들 나름의 이제 심리적인 이유가 있을 거고 그걸 버리는 사람들은 또 버리는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죠. 게임 패키지 한정에서 봤을 때 모으는 가장 큰 이유는 뭐 보통의 경우에는 중고 거래를 위해서 모으시는 분들이 좀 많겠죠. 그쵸. 이게 알팩으로만 남으면 당근밖에 거래가 안 돼요. 그치. 근데 케이스가 있어야 중고샵에 내밀기라도 해본단 말이야. 중고 샵에. 중고샵에 알팩 내밀면은 안녕 들어가. 꼭 중고 샵이 아니더라도 사람 대 사람으로 거래할 때에도 아무래도 패키지가 있으면은 단돈 1,000원이라도 더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메리트는 있겠죠. 그쵸. 예, 그게 좀 큰 것 같고 뭐 중고 거래용이 아니면은 저희 같이 뭐 소장용, 예, 뭐 이런 정도가 가장 큰 이유일 것 같아요. 확실히 이거를 게임을 한두 개 정도 있으면 파우치에 들어가겠지만 우린 파우치에 다 안 들어가잖아요. 이거 어쩔 건데? 이거 어쩔 건데? 파우치에 안 들어가잖아. 파우치 한 20개 사. 네. 옛날에 페미콘 팩이나 이런 것들 카트리지들 모아두게 되면은 결국에 그때 그 모아둔 카트리지들의 상자가 없어서 상자를 따로 사잖아. 맞아요. 예. 결국엔 사게 되어 있다. 원래 계란을 한 바구니 담지 말라 그랬어요. 그거 한 100개 정도 파우치에 넣었다 쳐.
그 파우치 잃어버리면 어쩔 건데. 그러니까요. 한 번에 잃어버리면 끝장이야. 스마트폰 잃어버린 거랑 약간 좀 비슷한 느낌이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타격이 더 크죠. 스마트폰 하나만 사면 되지만 이건 100개를 사야 돼요. 집을 잃어버릴 수도 있잖아. 네? 집을 잃어버린 건 어차피 대형 사고야. 이미 이게 문제가 아니야.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케이스에 보관돼 있으면 어쨌든 제목이 보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게임을 딱 고를 수 그쵸. 있는데 이제 카트리지 안에 이렇게 넣는 방식 같은 경우에는 그걸 일일이 좀 찾아봐야 되니까 크기도 작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게임을 바로바로 찾는 데에는 조금 더 패키지로 보관할 때가 좀 편할 때가 있겠죠. 그래서 화가 나는 포인트가 하나가 있어요. 뭐죠? 개인적으로 게임을 보관할 때 저희가 여기로 이사 올 때도 그렇고 예전에 이소님 집에서 저희가 녹화를 할 때도 마찬가지로 느끼셨을 거예요. 저는 게임을 가나다 순으로 정렬합니다. 내 꽂혀 있는 거 가나다 순으로 정렬하는 게 제 스타일이긴 하거든요. A부터 Z까지 기역부터 희역까지 다 정리를 해야 돼요. 약간 대한민국 도서관 약간 사서처럼. 피곤해. 저는 꽂아놓을 때 제작사별로 꽂아놓거든요. 거기 또 제작사별로. 제 팔콤으로 네. 다 묶여 있는 거 아, 아니야? 그치. 아니지. 그리고 근데 제작사로 묶어 놓으면 문제가 있어요. 뭐죠? 제작사 안에서 어떻게 병렬할 거야? 안에서? 안에서 이제 또 시리즈가 나눠져 있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출시 순서인가요? 애착 순서. 애착 순서. 애착 순서. 좋아하는 시리즈가 앞으로 1열, 이제 2열 여기는 조금 별로다면 뒤로. 근데 워낙에 이제 좀 본인이 좋아하는 제작사들이 명확하다 보니 그렇게 많지 않을 거거든요. 그렇죠. 다섯 손가락 안에 이제 꼽다 보니까 물론 그 다섯 손가락 안에 꼽는 제작사의 게임들이 굉장히 많죠. 많은데 보관하기엔 또 나름 수월하지 않을까 싶어요. 본인만의 기준으로 보관을 한다라고 하면. 근데 이게 제작사별로 이게 나열을 하면 좀 단점이 있어요. 단점. 애증이 생기고 이제 좀 별로라도 기존에 모아놨던 게 있으니까 사게 돼. 그치. 그렇죠. 유비가 그래 지금. 유비가 우리가 약간 넘버링 되게 많은 타이틀 모을 때 중간에 이 하나 빠져 있으면 되게 불안하고 어떻게든 되죠. 좀 구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랑 비슷할 것 같아. 어쌔신 크리드를 다 모았는데 이제 안 살 수 없잖아. 근데 차라리 이건 나. 이제부터 안 사는 건 가능해. 그것도 사실 쉽지는 않은데. 근데 이제부터 안 샀는데 방금 나온 게 가짜기래. 그럼 이 앞에 거 살 거 마냐? 살까 마냐? 다 사야 돼 그거. 드물지만 있죠. 그런 그렇죠, 케이스들이 그럴 수 있죠. 있어요. 네. 예. 만약에 내가 여기서 끊었다. 가짜기다. 매정하게 고개를 돌려야 돼. 여기서 속으면 안 돼. 사람인 이상은 쉽지는 않지만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것 같고 이거는 모으는 사람의 심리를 저희가 좀 생각을 해봤는데 그거는 우리니까 사실은 크게 어렵지 않은데 게임 패키지를 사고서 알맹이만 놓고 버리는 사람들 일반적인 그런 유저들을 생각해 봤을 때 버리는 사람들의 심리는 뭘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쓰레기죠. 쓰레기다. 그 사람들 입장에서 사람이 쓰레기라는 건 아니죠? 아니요. 혹시나 오해하실 분 아닙니다. 계실까봐. 네. 그분들에게서는 이 카트리지를 제외한 나머지는 쓰레기로서 그냥 생각이 들 수도 있다. 우리가 과자를 사서 알맹이를 먹는 게 중요하지 이 쓰레기 껍데기가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근데 일반 분들 입장에서는 그게 그 정도 수준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럴 수 있죠. 그리고 그게 알팩만 있었을 때 당근에서 안 되느냐? 그러면 그 사람들도 패키지 갖고 있지. 왜냐면 보통 라이트한 게이머들은 당근을 하니까. 그쵸. 근데 당근에서 다들 이걸로 익숙해지면은 그냥 이게 팔리거든. 그럼 큰 차이 없죠. 공간의 문제도 분명히 있으실 것 같아요. 이게 그쵸. 뭐 대여섯 개 정도 쌓여가지고 뭐 일반 저희가 헤비 게이머가 아니라 이만큼 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한 10개만 모아도 사실 요만큼은 차지하는 거잖아요. 책장에 한 켠을 충분히 자리를 하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사람에 따라서는 그 게임을 막 그렇게 딥하게 플레이하지 않고 수집하는 걸 그렇게 선호하지 않는 그런 유저들 같은 경우에는 그것조차도 공간이 좀 낭비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스위치의 좀 특징인 것 같기도 해요. 플스 게임은 케이스를 버리면 CD를 파우치든 뭐든 사야 되잖아. 이게 뭔가 이거 반짝반짝한데 이거 바닥에 놓기 좀 그렇잖아. 근데 카트리지는 바닥에 놔도 될 것 같이 생겼단 말이야. 작잖아, 일단. 예. 그리고 사람들이라서 그냥 우르르 넣어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 CD는 우르르 넣으면 기스날 것 같고 그러니까 약간 카트리지의 장점이자 단점이 아닐까? 맞아요. 예. 그분들은 뭐 사실 중고거래를 얼마나 하실지 모르겠지만 중고거래가 메인이 아니고 난 이 게임을 즐기려고 샀다라고 하면은 더더욱이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애초에 대팔 생각이 없었으면. 파우치에 담기면 그 정도로 만족한다에 그러니까. 가깝지 않을까? 예. 그러니까 그래서 닌텐도가 나쁘다니까. 왜죠? 보통 그런 라이트 게이머들은 보통 스위치를 사잖아요. 그럼 정품 파우치를 산다고 안 찾아봐. 정품 파우치에 8개가 꽂혀있는 그게 있어. 있어요. 예. 그럼 8개까지는 여기 꽂을 수 있구나. 꽂았는데 패키지는 비어있잖아. 그럼 버리지. 업계 표준이 되어버렸지. 약간 이제는 휴대용 케이스 안에 넣을 수 있게끔 만들어놓는 시스템 자체가 닌텐도 정품 케이스에서 그거를 이제 시도를 해버렸으니까 업계 그 약간 표준 같은 게 되어버려서 더더욱이 그런 것 같고 요것조차도 저는 사치라고 생각되는 게 버릴까 말까 고민한다는 것 자체가 시대가 이제는 뭐 거의 DL로 넘어가는 걸 종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패키지를 뭐 버리네 마네 뭐 이런 고민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도 있어요. 패키지를 산 것 자체가 그러니까. 그렇죠. 이미 뭐 어느 정도 모을 거라는 걸 상정하는 그런 느낌이 좀 있죠. 사실 여기서 개념을 조금 더 확장해가지고
게이머들 특히나 이제 전자기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수요가 높은 저희 같은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필수로 따라오는 고민 중에 하나가 이제 전자기기 박스. 대표적으로 게임기죠. 게임기 그리고 PC 같은 경우에는 부품도 워낙에 많으니까 그래픽카드나 뭐 이런 부분들 핸드폰 뭐 아이패드 같은 이제 박스가 아주 규모도 그렇고 굉장히 좀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는 그런 경향이 많은데 이런 박스 같은 거는 보관을 하시는 편인가요? 저는 이전에는 보관을 했었는데 지금 집 이사 오면서 싹 버렸어요. 싹 버렸다. 네. 출장면은 저는 모아두는 편이긴 한데 유통기한을 명확하게 설정을 해둡니다. 기준이 있다 본인만의. 네. 예. 왜냐면은 이게 그 박스를 버리지 않는 데에는 약간 그런 게 있거든요. 물론 중고로 판다라는 개념을 갖고 계시는 분도 계시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샀으니까 새 거의 느낌을 좀 더 오래 느끼고 싶어서 도 있는 것 같아요. 박스를 가지고 있으면 새 거의 느낌이 조금 더 오래 남아 있는 건가요? 약간 그런 느낌? 박스가 아직 깨끗해. 아직 먼지가 안 앉았어. 그러면은 만질 때마다 뭔가 새 거 느낌 나고. 박스를 어디 처박아 두는 게 아니라 늘 보이는 데서 이렇게 막 만지고 막. 보통은 나는 디스플레이를 해놓으니까. 진짜요? 집에다가? 우리 이렇게 해놓듯이 그냥 올려놓겠지. 그냥 이렇게 올려놓는 거야. 올려놓고. 그냥 올려놓는 거야. 네. 뭐 이제 물론 이제 올려놓다 보면은 뒤에 쌓여 있는 애들도 생길 거고 앞에 나와 있는 애들도 있을 거고 주기적으로 위치도 좀 바꿔주고 물론 이건 가나다 순은 안 합니다. 박스는 안 해요. 그건 또 차이가 있네요. 가나다 순 하면은 무조건 닌텐도가 맨 앞으로 와야 된단 말이야. 가나다 순으로 하면은 이게 제품 이름을 어디서부터 가야 될지 감이 안 와요. 그치, 맞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박스를 모으시는 분들 중에서도 진짜와 그러니까 혼모노와 니세모노가 있다고 난 생각을 하거든. 박스 중에서도. 진짜들은요 모니터 박스와 컴퓨터 본체 박스까지 모읍니다. 병이야 그건. 이건 근데 진짜야. 컴퓨터 본체 박스는 보통은 그래픽카드 박스나 메인보드 박스만 하나 남겨서 거기까지 인정이야. 이제 거기에 서브 부품이라든가 아니면 워런티라든가 그거 다 모아놓는 경우 이게 일반적이거든요. 근데 이걸 안 버리고 컴퓨터 본체 박스에 모든 박스를 다 집어넣고 거기에 그걸 다 해서 모은다? 병입니다. 병이다. 그건 진짜야. 그리고 모니터 박스를 혹시라도 갖고 있다? 그럼 이분들은 인정해줘야 돼요. 모니터 박스 병이다. 그 집이 넓다. 아니 뭐 그러다 보니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모아두고 그 약간 사람이라는 게 또 새 걸 사면은 감흥이 사라지는 순간이 오잖아요. 맞아요. 그게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뭐 일주일이 됐든 그때쯤 되면은 박스를 모아뒀다가 한 번에 처분을 1년에 한 번씩은 해요. 버리긴 버리는구나. 한 번씩 이제 순환을 시켜줘야지. 1년마다 한 번씩 너 통과, 너 아웃, 너 통과. 페이퍼 프리즈처럼. 그게 통과, 땡. 1군이 있고 2군이 있단 말이야. 1군은 여기 심사대에 오지도 않는구나. 1군은 디스플레이. 거기서 이제 1년에 한 번씩 정리를 할 때가 되면은 1군에서도 심사가 납니다. 자, 이 친구들은 뒤에 너무 오래 박혀 있었다. 그러면은 위에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럼 그 내리다 친구들은 내려오는구나. 내려서 박스에 그 일반 박스에 담아가지고 이제 침대 밑으로 들어가죠. 또 침대. 2군 라인으로 가는 2군 라인이야, 거기가. 2군 라인을 꺼내서 한번 심사를 해요. 얘는 좀 오래 썼지. 뭐 내가 중고로 팔 건 아니고 뭐 언젠가 뭐 고장 날 때까지 쓰겠지만은 뭐 된 것 같다 싶으면은 그 박스는 꺼내서 이제 버리는 거죠. 쓰레기를 1년 저축해서 버리는. 네. 근데 약간 그 메이저리그도 약간 얘기를 돌려서 MLB 같은 경우에도 1군과 2군의 대우 차이가 엄청나다는 그 얘기도 되게 그럼요. 많이 하잖아요. 네. 추신수가 옛날에 뭐 그 2군에서 엄청나게 힘들었다고 뭐 그런 얘기들 많이 나왔었는데 1군은 여기 디스플레이 돼 있는데 2군은 침대 밑으로 가는 거잖아. 1군은 내 머리 위에 있지만 2군은 내 발 아래 너무 있어. 서러울 것 같아. 걔는 그래도 트리플 A, 더블 A를 주잖아. 우리는 트리플 A 밑으로는 바로 방출이야. 출장면 일단 그런 기준이 있다. 그래도 매번 정기적으로 이렇게 좀 순환을 시키고 버릴 건 버리고 한다는 것 자체가 일단은 좀 의미가 있어 보이고. 이게 안 그래도 왜냐면은 어쩔 수 없이 집이 무한한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 제일 큰 없어. 건 결국에 공간의 문제죠. 버리시는 분들의 대부분의 이유는 사실 갖고 있으면 손해 볼 건 없잖아. 공간만 넉넉하다라고 하면. 근데 이제 공간의 문제 때문에 특히나 박스는 이제 크기가 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버린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애초에 살던 집이 투룸이고 혼자 살잖아요. 공간의 제약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남들보다는. 왜냐면 보신가 봐요. 그것보다는 방을 바닥에서부터 천장까지 박스로 쌓여 있다니까 이런 집에 가면. 그러니까 원래는 그랬어요. 원래는 그랬는데 제가 이제 이사 오면서 느꼈던 게 내가 이 박스를 과연 1년에 한 번이라도 보았는가. 그치. 그리고 내가 과연 당근 재질인가? 어차피 중고로 팔 건 아니고. 어차피 내가 안 팔더라고요. 차라리 제가 어디 누굴 주거나 차라리 그러지 이거를 파는 스타일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오면서 박스를 싹 버렸습니다. 원래 애플도 박스 다 갖고 있었거든요. 그게 버린 거야? 네. 아니 난 처음에 집에 방수포가 있는 거야. 방수포? 그 왜 밖에다가 그 벽벽이. 야간 적재물 같은 거 비 오면은 젖지 말라고 써는 거. 그게 한쪽 방에 이렇게 쌓여 있어. 왜? 그거는 한정판용, 게임용.
게임은 안 버립니다. 근데 전자기기 박스는 버린다고. 내가 확실히 말했잖아요. 게임은 안 버려. 게임은 안 버린다. 전자기기는 네. 버린다. 원래는 예전에 있을 때는 집에 이제 보통 제가 가격대를 정해놓거든요. 10만 원 이상 전자제품 박스는 다 모아놓습니다. 아 기준이 또 있구나. 네,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박스가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가격대로 보면 뭐 아이패드도 있고 다 있고 뭐 로보락 전 로봇 청소기 그 박스도 있고 다 있었거든요. 아 진짜? 생각보다 이뻐요 박스. 이쁘다. 네, 그래서 그거 박스끼리 다 이렇게 모아서 이제 차곡차곡 테트리스 하는 것도 재밌어. 그래서 그렇게 모아놨는데 오면서 내가 과연 이거를 되팔까? 아니면 내가 이걸 뭐 이제 이미 AS 기간도 끝났고 그리고 요거 가지고 내가 뭘 할까? 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이번에 이사 오면서 집이 좀 작아졌거든요. 도저히 이것까지 있기에는 너무 난잡한 거야. 그치. 그래가지고 일단 전자기기 박스는 다 버렸습니다. 그래서 게임기 이번에 닌텐도 스위치 2도 사고 나서 박스 바로 버렸어요. 아 버렸어요? 네. 어차피 이건 좀- 중고할 것도 아니니까. 아 사실 게임기는 그래도 저희가 이제 게임을 좋아해서 모인 사람들이다 보니까 다른 건 버려도 게임기 박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남겨두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그쵸. 예. 아 스위치 또 박스 바로 버렸어요? 뭐 굳이 갖고 있을 필요 있으면 내가 이거 팔 것도 아닌데. 스위치 AS. 원 박스는 버렸나요? 제가 2년 안에 게임기가 고장 나본 적이 없습니다. 나름 행운의 손이거든요. 저도 이제 궁금해가지고 이 박스와 관련된 이슈들을 여러 이제 전자기기를 주로 다루는 커뮤니티에서 좀 찾아봤어요. 어떤 이유에서 모으고 어떤 이유에서 버리는지 카테고리 뭐 저희가 얘기한 것들도 많이 있는데 제일 많이 나왔던 게 이제 AS 말씀하셨던 것처럼 박스가 필요한 경우들이 좀 있어가지고 AS 기간 내까지는 보관을 하고 있다가 AS 기간이 끝난 것 같으면 이제 버린다라고 하는 의견들이 좀 많이 있었고 근데 공간 부족 얘기가 제일 많이 나왔어요. 예, 어느 순간 다가오는 현타. 한 벽면을 가득 메우고 있는 전자기기 박스를 봤을 때 느껴지는 약간 현타? 이군으로 보내야 돼. 그게 제가 둘 중에 고른 거거든요. 박스가 두 줄이 이렇게, 아니, 세 줄이 이렇게 있는데 하나 게임 못 버리잖아. 여기는 일단 제외. 게임은 제외. 그리고 또 하나 프라탑이 있는데 얘는 버릴 순 없고 되팔아야 되는데 너무 귀찮은 거야. 그래서 일단 제외. 전자기기. 버려도 될 것 같아. 그래서 다 버린 거지. 프라모델은 확실히 조금 문제가 있어. 프라모델. 네, 프라모델 같은 경우도 저도 한동안 많이 모았다가 박스가 결국에는 1차적으로 문제가 되잖아요. 프라모델을 모은다는 거는 조립을 하고 나서 그 조립된 물건을 그 프라모델 그쵸. 건담을 모은다는 건가요? 아니 그 박스를 모은다는 건가요? 조립하고 나면 건담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조립한 거 프라모델 조립하려고 사는 거 아니야? 아니 잘 말했네. 조립하려고 사는 거야. 거지. 만들어진 건 의미가 없지. 조립을 하려고 그 과정을 위해서 구매를 하는 거니까. 이거 다 만든 거는 이제 재미를 다한 장난감이야. 아니 물론 결과물이 많지 않으면 우리도 게임 카트리지도 똑같아. 게임 카트리지가 많지 않으면 파우치에 다 들어가잖아. 근데 이게 많으면 파우치에 안 들어가잖아. 그쵸. 똑같습니다. 완성된 결과물도 많기 시작하면 이걸 디스플레이할 공간이 마땅치가 않아요. PG급 아니면 버리는 거야. 아니면은 그냥 버린다고? 이거를 당근에 완제품으로 파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 그래? 완제품으로 그냥 도색만 하시는 분이 있어. 그래서 도색만 하시는 분한테 싸게 팔아. 아니면은 이거 그냥 제가 저희 집에 있는 프라모델 대부분은 뾱뾱이로 감싸서 그쵸. 종이백에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가 있죠. 이렇게. 보통 그렇게 들어가죠. 네. 안 그러면 이거 공간이 너무 많이 차지하니까. 저도 그렇게 해서 보관이 되는데 문제는 박스예요. 박스. 네, 박스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프라모델 박스들은 생각보다 사이즈가 있거든요. 프라모델 박스를 왜 모아요? 예전엔 저도 모았는데 아쉽잖아. 아니 요 알맹이가 사실 중요한 아쉽잖아. 건데 박스는 중요한 게 아니잖아. 지금은 저도 버립니다. 지금은 저도 버리는데 중요한 건 이제 제가 프라모델 거의 안 하거든요. 그때 사는 아직 조립 안 한 프라모델 박스는 버릴 수가 없잖아. 아, 조립 안 한 건 그럴 수 있죠. 안 그래서 한 거는. 요거는 그냥 아시는 분들 좀 친한 분들 오면 그냥 하나씩 그냥 드리고 아 박스채로 그냥 이렇게 드리고. 그냥 꼭 그냥 하시라고 드리고 아니면은 당근에 올리긴 귀찮으니까 선물로 주거나 그런 거 아니면은 처리가 안 돼. 너무 많아. 그래서 원래는 저 같은 경우는 박스를 마티요시카처럼 보관했었거든요. 큰 박스에 작은 박스. PG 박스 안에 MG 박스 안에 HG, HG 안에 IG. 차곡차곡 넣었어. 근데 박스는 결국에 그 모으는 이유가 아쉽잖아라고 표현을 했지만은 그 겉표지가 프라모델 박스들은 이뻐요. 또. 아 그건 그렇지 맞아요. 윗 뚜껑이 예뻐요. 아래 뚜껑은 버린 사람이 있어. 아래 뚜껑은 버릴 수 있어. 아, 그 밑에 그냥 골판 흰색 그거. 그치. 네. 그거는 버릴 수 있지. 근데 아래도 디자인 된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골치 한정판 아파요. 같은 경우 그거 골치 아파. 그래서 결국에 제가 선택한 방법이 뭐냐? 스크랩을 합니다. 스크랩. 박스를 잘라요. 아. 표지별로 파일 처리를 해놓는 거야. 저는 이 정도까지는 아니고 박스는 다 버렸고 이제 그 안에 설명서만 갖고 있습니다. 뭐 설명서가 형 박스가 없으면 너무 아쉽다니까. 아, 근데- 봐봐 양면이야. 이게 스크랩되는 스크랩북이 양면이야. 한쪽에 표지, 한쪽에 매뉴얼. 근데 매뉴얼은 사이즈가 어느 정도 통일돼 있는데 박스는 너무 사이즈가 지멋대로고 그치. 중요한 거는 저는 건프라도 한정판 위주로 했거든요.
결정적으로 건프라는 한정판 박스가 안 예쁩니다. 좀 어렵네요. 게임 엔딩 맞다고 버리지 않잖아요. 근데 규모가 일단 커서 이건 이 모든 건 다 규모가 너무 커가지고 사이즈가 보관이 크니까. 좀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뭐 프라모델이 됐건 전자기기 박스건 다 해당되는 얘기인 것 같고 커뮤니티에 나오는 되게 많은 이제 공간과 관련된 부분 중에 하나가 어느 순간 이제 현타가 오는데 이제 고민하게 되잖아요. 이거 버릴까 말까. 근데 그럴 때면은 아파트 이제 평당가를 생각하라. 그러면은 정신이 바짝 들면서 한 평에 얼마구나. 박스를 버려가지고 때려 맞는 감가상각보다 보관하는 집 가격이 더 비싸진다라고 생각하면은 미련이 많이 사라진다라고 하는 의견들이 제법 있더라고요. 하지만 그건 좋지 않은 생각입니다. 좋지 않은 생각이다. 어차피 집은 산 이상 내가 거기에 그걸 뭘 넣든 가격은 똑같습니다. 아니야, 근데 또 모르는 일이야. 잘 계산해 보면은 거기에 이제 평단가를 생각해서 여기다가 쌓아놓은 제품들을 한 30년 정도 묵혀놓는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30년 후에 30년 동안 그 한 평을 월세를 준 거나 다름없잖아? 그 얘기 맞아. 월세. 그치. 그럼 내가 이걸 뺐을 때 여길 뭘 쓸 거냐? 어차피 뭔가 쌓입니다. 아니지. 그 쌓여있는 30년치의 30년 이후에 그 게임들의 가격을 생각해 본다고 하면은 월세 값어치는 할 수 있을까 없을까를 기준으로 모아두는 것도 방법이잖아. 근데 그건 곤란해. 내가 모으는 게임은 안 오를 거기 때문에. 아니 오히려 네가 모르는 게임들이 오를 가능성이 훨씬 많아요. 박물관에 가야 해. 그래. 뭐 정부나 이런 데서 요청할 수 있단 말이야. 네가 모르는 게임들을. 정부 요청은 돈이 안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박스를 보관하는 이유 중에 하나. 프라모델에서 나왔었는데 예뻐서. 애플 박스가 여기에 되게 많이 해당되더라고요. 특히 전자기기를 우선으로 하는 이제 커뮤니티다 보니까 애플은 박스가 예뻐서 모아둔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굉장히 좀 많이 있었어요. 나름대로의 취향이죠. 사실 어떻게 보면. 그래 애플은 박스가 있고 없고 중고가 차이가 있어서 중고가. 네. 예. 그 얘기들도 많이 하셨고 애플이 나중에 박스만 따로 판매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얘기들도 있더라고요. 그 명품 종이백 팔듯이 그렇게 팔듯이 그렇게 팔더라고요. 예. 그렇게 뭐 중고 장터에서는 뭐 흔하게 있는 일이라고 애플 박스 같은 경우에 그런 얘기들도 많이 하고 애플에서 공식적으로 향후에는 그 충전기도 별매로 이제 안 넣기 시작했잖아요. 그쵸. 그런 네. 것처럼 약간 가격의 차이는 뭐 좀 둘지 안 둘지 모르겠지만 패키지 별매. 난 그거 오히려 좋을 것 같은데. 애플이라면은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언젠가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기본은 그냥 기계만 주고 패키지를 원한다면 별매해서 따로 판매하는데 아이 비닐 포장이라도 좀 해줘. 나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알아? 닌텐도가 이거 할까봐. 닌텐도가 닌텐도는 포장보다 랩핑부터 하라 그랬죠. 그렇죠. 예. 그 생으로 나오는 제발. 것들이 있으니까. 아니 포장비 그 커버 케이스 한 2,000원 정도 더 얹어서 받으면 어떡해? 아이 그 포장하지 말고 랩핑부터 좀 하라니까 랩핑부터. 근데 박스에 이 옵션이 되는 시기도 이거 가능성이 좀 있겠다 싶은 생각도 있어요. 특히 애플 같은 경우에는. 예, 워낙에 이제 팬층이 확고하고 박스도 되게 디자인 이쁘게 나오고 다른 그 어떤 회사들 거보다 약간 박스를 소장가치 있게끔 만드는 회사가 또 애플이기 때문에 애플이라면은 별매로 케이스를 판매합니다라고 했을 때 물론 욕은 먹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예 가능성이 없는 얘기는 또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수집의 영역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 같은 느낌이 있는 거죠. 맞아요. 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관의 편의성. 같이 딸려 들어오는 액세서리들 있잖아요. 특히 핸드폰 이런 게 많은데 뭐 부품들이라든지 액세서리를 그냥 박스 하나에다가 모아가지고 보관하는데 좀 용이하다? 뭐 이런 얘기들 때문에 이제 이런 이유들 때문에 박스를 좀 수집한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컴퓨터 본체에서 메인보드 박스 하나면 다 모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컴퓨터 박스까지 다 모은다? 병이라니까요. 병이다. 그거 다 변명이야. 이 얘기를 뭐 다른 사람이 하면 그런 좀 병인 것 같다 하는데 이거를 위줄로가 얘기하니까. 저 집에- 게임 말고 그렇게 하다게 안 모아요. 집에 방수포부터 치워. 근데 그건 습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 그 얘기도 있더라. 큰 박스들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재질이 뭐 골판지라든지 이런 걸로 되어 있는 게 많잖아요. 근데 뭐 요즘 같이 신식 집이나 이런 데서는 큰 문제는 안 되겠지만 그렇게 박스가 크고 골판지 형태로 되어 있는 박스들일수록 습기나 이런 거에 되게 예민해가지고 습기가 조금이라도 차 있으면 그 안에 막 벌레 같은 거 생길 수도 있고 곰팡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오히려 보관하기가 되게 어렵다라는 얘기들도 본 것 같아요. 방수포 얘기하니까 갑자기 생각이 나네. 근데 이게 항상 딜레마인 것 같아요. 오래된 그 박스들 보면 색이 바래 있잖아. 근데 물론 뭐 되팔거나 뭐 할 거면은 당연히 색이 안 바래게끔 하는 게 좋기는 한데 어느 날 갑자기 뭐 창고문 열었는데 색이 살짝 바래 있는 뭔가 박스를 봤을 때 약간 그 느낌이 있지 않아? 버리고 약간 싶다. 아니. 아니지. 쎄해. 저걸 드러내면 저 뒤는 어떻게 돼 있을까? 그 색이 바란 것 자체가 약간 뭔가 그 약간 노스텔지어를 자극하는 무언가. 아니야. 그건 아니야. 그렇지 않아? 애초에 그 색이 안 바르게 보관해야지. 난 그렇던데. 나는 그래서 오히려 그 옛날 문방구 같은 거 이제 폐업하고 그러면은 이렇게 물건들 다 팔잖아요. 보통 옛날 문방구 같은 경우에는
그 통유리 바깥쪽을 바라보게 해놓고 맞아요. 디스플레이 되는 경우가 많잖아. 그래서 거기 있는 것들은 빛을 받아갖고 전부 다 색이 바래있거든. 근데 똑같은 제품인데 바로 그 뒤에 있는 것들이 있어. 그러면은 결국에 얘는 색깔이 되게 좋고 얘는 색이 바래있단 말이야. 그러면은 당연히 뒤에 있는 색이 좋은 걸 구매를 하겠지만은 고민이 될 때가 있는 거야. 그걸 고민한다고? 둘 다 살까? 병이야. 네, 다음입니다. 출장맨이 굉장히 독특한 게임을 하나 소개해 주신다고 해서 가지고 왔어요. 네, 지난 7월 25일에 스팀에 갑자기 출시된 게임 중에 하나가 메이지 아레나라고 하는 게임이 있었습니다. 이 게임이 4,500개의 평가를 받았는데 압도적 긍정적을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진짜요? 네, 심지어 1인 개발 게임이고 가격도 3,400원, 2.99달러로 책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유저들 입장에서는 체험하기도 쉽고 뭐 장벽이 높은 게임도 아니다 보니까 많은 유저들이 플레이를 했었고 또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게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게임이 뭐냐? 그래서 게임 자체는 1대1 혹은 팀 단위로 이어지는 PVP형 게임입니다. 근데 재밌는 점은 메이지 아레나, 주인공이 그 말대로 마법사거든요. 그래서 무기가 책이야. 그래서 스펠북. 네, 스펠북이 있어요. 스펠북에서 뭐 파이어볼도 있고 프리즈 마법도 있고 여러 가지 마법이 있는데 그 마법의 페이지를 펼쳐서 마법을 마이크에다 대고 영창하면 공격이 나갑니다. 파이어볼 하면은 마법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파이어볼, 프리즈, 웜홀, 매직 미사일 뭐 이렇게 등등 있어요. 근데 그 페이지를 빨리 넘겨서 빨리 외치면 마법이 나가는 거죠. 빨리 외치는 게 또 중요한 진짜 건가? 워록이네. 아니, 왜냐면은 어쨌든 외쳐야 나가는 그치, 거니까 파이어볼 할 수는 없잖아. 상대보다 먼저 외쳐야 되는 거니까. 그쵸. 데미지를 주려면. 네. 그래서 파이어볼도 타격감 어마무시하게 나갑니다. 타격가 자체 잘 살렸구나. 굉장히 큼지막하게 나가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 자체에 봤을 때 유저들이 굉장히 재밌게 즐기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좀 이 게임이 최근에 좀 화제가 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되게 재밌었던 게 이 게임이 사운드 그 말대로 마이크에다 내 음성을 직접 인식을 시켜야지만 게임이 플레이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혼돈의 카오스가 이런 혼돈의 카오스가 없어요. 그럴 것 같아. 네. 특히나 이제 유저들이 가까이 있으면 소리가 크게 들리고 멀리 있으면 작게 들리는 형태긴 하거든요. 근데 공용 로비에 들어가. 그러면 로비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거기 안에서 온갖 소리가 들려. 개판도 그런 개판이 그걸 다 없어. 들을 수 있어. 그게 다 들리는 거야. 들리죠. 그래야 상대가 공격하는지도 아니까 내가. 그래서 친구들끼리 같이 디스코드를 켜고 플레이를 한다거나 하면은 진짜 혼돈의 카오스가 열리는 개판이 경우가 이런 있죠. 개판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재밌을 것 같은데? 되게 얘기만 재밌습니다. 듣고 봤을 네. 때는. 예. 사실 보이스를 활용해서 주문을 이제 발동시키고 그걸로 상대방이랑 이제 대전을 하는 그런 형태의 게임인 거잖아요. 인식률이 되게 중요할 것 같긴 하거든요. 그쵸. 예. 생각보다 인식률이 괜찮아요. 좋다. 네, 근데 다만 발음이 이게 북미식 억양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게임이거든요. 그래서 매직 미사일도 그 매직 미사일이라고 하면 안 미슬이겠구나, 나가고 미슬. 네, 매직 미슬이라고 이야기를 해야지 나갑니다. 그래요? 네. 매직 미사일이라고 하면 인식을 못하나? 인식을 못해요. 에헤이. 그래도 다행인 건 파이어볼은 인식률이 되게 좋거든. 그건 좀 비슷하게 발언하니까. 근데 프리즈 같은 경우에는 되게 어려워. R 발음하고 F 발음이 섞여버렸다? 이제 혼돈이지. 그리고 이제 웜홀 마법이 좀 특이한데 웜이라고 얘기하면은 포탈이 하나가 열려요. 홀 하면 포탈이 하나가 열려. 그래서 그 두 개를 내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웜 한 번 외치고 홀 한 번 외쳐야 돼. 근데 이게 어찌됐건 PVP 게임인 거잖아요. 내가 뭐 주문을 어찌됐건 외쳐가지고 나가게 한 다음에 상대를 이제 이겨야 되는 게임인데 이런 식으로 뭔가 발음이라든지 뭐 인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딜레이가 걸려가지고 제때 안 나가면 사실 게임적으로 봤을 때 밸런스에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그쵸. 이것조차도 굉장히 위트 있게 느껴지죠. 느껴질 것 네. 같긴 해요. 그리고 재미의 선이 만약에 재미가 좀 덜 있었다면 이게 불편함이 먼저 느껴질 텐데 그치. 어느 선을 넘어가 대육회 마운트를 딱 넘는 순간 이제는 모두가 즐기는 그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평가에서 그런 얘기가 많아요. 특히 이게 영어 기반으로 나오는 한글화가 되지 않은 게임이기 때문에 특히 영어권에서 많이 플레이가 되고 있는 모습인데 파이어볼을 펼쳐놓고 내가 잠깐만 여기 좀 불편해라고 얘기를 했는데 나가는 거야 파이어볼이. 인식이 돼서? 인식이 돼가지고. 인식이 돼서.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내가 예상치 못하게 인식이 돼서 나가는 경우도 있고 내가 원하는데 잘 안 나가는 경우도 생기기도 하죠.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이 게임을 켜면은 옵션이 있습니다. 옵션. 액센트 옵션이 있어요. 이거. 네. 액센트 옵션이 있는데 이게 무슨 옵션이냐? 아메리칸 버전이 있고요. 인디아가 있어요. 인디아? 인도식 영어를 인식시켜주는 진짜?
옵션이 있습니다. 그게 너무 웃겼어. 그래서 여러 가지 차후에도 좀 업데이트할 예정이다 하면서 뭐 스페니쉬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좀 업데이트를 할 거라고 이야기는 하더라고. 그래서 이걸 확실히 음성인식 게임이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옵션을 만들어 놓은 것도 되게 웃기구나, 재밌구나라는 느낌이 좀 들었어요. 예를 들어 뭐 우리가 그 북미권에 살진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영국식 영어랑 뭐 미국식 영어도 뭐 다르다는 다르죠.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실제로 그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럴 것 같아요. 리뷰 자체에도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어요. 예. 비영어권 유저들 같은 경우 특히 이제 아시아권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그런 부분들을 좀 최적화되어 있는 발음 인식 모드 같은 걸 넣어줘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그냥 아시아권끼리만 매치시켜주면 안 될까? 뭐 그런 부분 그런 방법도 있을 것 같고 어찌나 근데 이 모든 거를 굉장히 유쾌하게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장르의 굉장히 독특한 게임이라서 좀 유저들이 좋은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유저들이랑 플레이하다 보면은 그 가까이 있으면 소리가 크게 들리고 멀리 있으면 소리가 작게 들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플레이를 막 하고 있는데 내 바로 뒤에서 양놈 하나가 파이어볼 하면은 존나 무서워. 그렇구나. 갑작스럽게 막 당하는 경우도 생기고 되게 재밌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컨셉이 정말 괜찮은 게 요걸로 e스포츠 한다고 생각하면 e스포츠 얼마나 재밌겠어. 나 심지어 e스포츠를 VR 끼고 하는 그러니까 거야. VR 끼고 해야 돼. VR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 VR 끼고 해야 돼. VR 끼고 마이크하고 하는데 갑자기 뒤에서 파이어볼 소리 들리면 얼마나 놀랄 거야. 한편으로 저는 이제 게임 직접 해보지 않았으니까 이게 발음이 잘 인식이 안 될 때도 있고 뭐 인식이 잘 될 때도 있고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나중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유저 모드나 이런 게임이 진짜 잘 돼가지고 모드 같은 게 뭐 활성화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약간 발음을 얼마나 정확하게 하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마법인데도 데미지에 뭐 보정이 들어간다던가 이런 식으로 좀 다채로운 베리에이션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약간 그 아시안식 영어로 얘기를 네. 하면은 막 약간 속성이 달라진다던가. 데미지가 원래 100인데 뭐 90만 들어간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바뀔 수도 있을 것 같고 모드의 장점이 또 상상력을 무한하게 발휘할 수 있는 거니까 주문을 뭐 만들 수도 있는 거죠. 사실은. 그럴 수도 있겠죠. 우리나라 말로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은 되게 다채롭게 활용할 수 있을 만한 요소가 많을 것 같다. 근데 이게 시스템이 되게 깊은 게임은 또 아니잖아요. 그렇죠. 애초에 1인 개발 게임이기도 하고 네. 이게 가격이 2.99달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원래 개발자가 생각을 했던 건 한 5달러 정도의 판매를 예상했다고 해요. 원래는. 네. 근데 이제 출시는 해야 되고 버그는 너무 많으니까 적당히 일단 3달러에 내고 일단 내보고 그리고 이제 좀 고치게 되면은 한 4달러, 5달러로 가격을 올릴 예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 봤을 때도 처음에 낼 때 그냥 되게 큰 기대 안 하고 낸 것 같아. 그리고 게임 자체의 완성도를 보더라도 그렇게 그냥 아이디어가 특출날 뿐이지 게임의 매무새는 좋지 않거든요. 그래픽은 그렇게까지 얘기할 정도의 게임은 아니야. 근데 컨셉이 워낙 명확하고 어찌됐건 지금 뭐 이렇게까지 화제가 되고 있으면은 개발자 본인은 생각하지 않았겠지만 지금 엄청나게 흥행하고 있을 그렇죠. 거잖아요. 근데 굉장히 독특한 게임인 메이지 아레나라고 하는 게임 출장맨이 소개를 해줬는데 이 게임처럼 사실 보이스를 활용한 게임들이 없진 않았어요. 많았죠. 네, 많았는데 대표적인 게임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좀 흥행한 게임들? 뭐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게임 하면은 그 크래프톤에서 나왔던 마법소녀 카와이 러블리 그 게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즉흥독흉 박흥독흉 박흉, 북흉, 루핑. 루핑. 그게 게임 풀 제목입니다. 네이밍이에요? 네. 네. 공식 명칭이죠. 공식 명칭이다. 네. 이 게임 굉장히 흥했죠? 이 게임은 게임 자체가 흥했다기보다는 이슈몰이가 충분히 됐다. 스트리머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하면서 인지도는 높아졌는데 일반 유저가 혼자 즐기는 종류의 게임은 아니죠. 거의 느낌이 집에서 혼자서 그걸 읊고 있는 건 좀 그렇잖아. 약간 현타가 오지. 예, 국내에서는 이게 가장 유명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글로벌하게 가장 이제 이런 보이스나 소리를 이용한 게임 중에 가장 유명한 거는 그 원핸드 클래핑이 가장 유명하지 않을까. 그렇죠. 원핸드 클래핑. 그 소리로 해가지고 이렇게 지역 만들어서 지나가는. 이게 이제 그 플랫포머 게임의 형태를 갖고 있는데 소리를 실제로 입력을 하고 그 게임 내에서 노래를 불러줘요. 약간의 허밍이나 음악을 불러주면은 내가 그걸 그대로 음정을 맞춰서 따라를 하게 되면은 그 음정을 얼마나 잘 맞추느냐에 따라서 이제 플랫폼이 생깁니다. 아 진짜요? 네. 그런 것도 아이디어 되게 좋다. 네. 그래서 이게 퍼즐 어드벤처 게임으로 전 세계에서 이게 가장 유명하지 않을까 보이스 이용한 것 중에. 당시에 이제 가장 아이디어적인 측면에서 지금은 그래도 음성을 이런 식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긴 했었지만은 그 게임 자체의 어떤 기믹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눈에 띄는 게임이기도 했었죠. 그리고 뭐 그 외에 좀 이야기를 하면 특히나 멀티 게임에서 아무래도 이런 기믹들을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뭐 흔히 이야기하는 유저들 간의 소통을 제외하고 기믹적인 게임의 시스템적인 것들로 들어갔던 것들을 생각을 하면은 대표적으로 파스모포비아
파스모포비아. 네, 유저들끼리 같이 저택에 들어가서 유령의 정체를 밝힌다라고 하는 형태의 게임이었었는데 유령의 정체를 밝히는 과정에서 유령에게 질문을 한다든지 뭐 어떻게 죽었는지 몇 살인지 남성인지 여성인지 등을 실제로 마이크에다 대고 물어봤을 때 유령이 대답을 해주는 경우가 있죠. 근데 이 게임이 좀 골 때리는 게 음성 인식률이 굉장히 떨어져요. 이건 게임이 스케일이 큰 게임이 아니었기 인디 때문에 게임이다 보니까 네. 되게 진지하게 물어보거든요. 근데 못 알아들어. 그러다가 욕하면 알아들어. 심지어 한국어로 하면 대답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아 근데 문득 얘기를 들어보니까 인식률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기술적인 부분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찌됐건 유저들이 계속 얘기하는데 못 알아듣는 경우들이 있지만 최근에 이제 AI가 워낙 활성화돼 있으니까 이걸 학습시킨다라고 하면은 점점 인식률이 좋아질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특히나 좀 성장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요소의 게임 장르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그게 들어요. 대표적으로 지금 느껴지는 게 메이지 아레나가 그래요. 1인 개발에서도 어쨌든 음성 인식이 원활하게 된다는 것 자체가 파스모포비아가 불과 몇 년 전이지만은 이 게임에서는 인식률이 그렇게 낮았었는데 지금은 1인 개발하는 게임에서도 인식률이 충분히 나온다라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이 기술이 전체적으로 올라왔구나라는 걸 좀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이런 소리 이용한 게임들이 아까 파스모포비아처럼 공포 게임에선 진짜 많이 쓰는 요소거든요. 공포 게임. 네. 예를 들어서 뭐 돈스크림이라든가 이런 게임은 소리를 내면 안 됩니다. 내가 어디 목적지까지 가야 돼요. 가는 동안 진짜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냥 바스락거리고 조용하다가 어느 한순간 놀래켜요. 점프스퀘어 같이 나오는구나. 근데 거기에 놀래면 귀신이 나오는 거고 거기에 안 놀래면 이제 끝까지 가는 겁니다. 아니지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제 유령이 나옵니다. 귀신이 나오고 점프스퀘어가 나오는데 내가 놀래서 소리를 지르면 게임 오버가 되는 거고. 네. 최대한 참아야 되는 게 그쵸. 목적인 게임이구나. 근데 이거 마이크 끄면 사실 마이크 감도를 되게 낮춰놓거나 마이크 멀리 놓으면 돼. 근데 그런 재미가 없죠. 재미가 없죠. 그래서 이 게임을 완전히 거꾸로 만든 게임도 있어요. 머스트 스크림이라는 게임이 또 있거든요. 무조건 소리를 질러야 돼. 네, 머스트 스크림은 도망쳐야 되는 게임인데 소리를 지르면 빨리 도망칩니다. 소리 이게 목소리가 이제 킥킥대면은 느려져. 계속 소리를 지르면 더 빨리 도망갈 수 있는. 사실 얘기들을 쭉 들었지만 저는 이제 소리를 기반으로 하는 게임 자체를 거의 플레이해본 경험이 없다 보니까 지금 말씀해주시는 게임들 자체가 굉장히 좀 신선한데 사실 전통적인 뭐 키보드 마우스나 아니면 조이패드를 가지고 하는 플레이로도 충분히 만들 수 있는 많이 나와서도 그런 장르들이잖아요. 근데 그 맛이 안 나죠. 이게 보이스로 뭔가 한다라고 하는 그 개념 자체가 들어가니까 굉장히 똑같은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좀 다채롭고 좀 신선한 게임 플레이가 유저들로 조금 받아들여질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앞으로의 약간 좀 활성화될 수 있는 특히 이제 VR이라든지 이런 거랑 접목되면서 굉장히 좋은 시도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또 듭니다. 무엇보다 이런 게임이 활성화될 수 있었던 이유가 우리가 이제 디스코드나 이런 거 활용해서 하는 게임들이 굉장히 많이 활성화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이크 보급률이 많이 높아져서 그쵸. 이런 게임을 하는데 부담감이 많이 없어졌죠. 이제 하다못해 헤드셋만 해도 음성이 잘 들어가니까.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하는데 부담감이 없다. 네. 많은 게임들을 얘기를 해주셨는데 두 분이 혹시 뭐 본인이 직접 플레이한 경험이나 아니면은 뭐 보이스를 활용한 게임과 관련된 경험들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최근에 있었던 게임들만 저희가 예시를 들긴 했었지만은 과거의 게임들에서도 이런 것들이 좀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이제 페미컴 버전 젤다의 전설 후후 부는 뭐였지? 마이크. 예. 네, 마이크가 당시 이제 NES 북미판 말고 페미컴 버전, 일본판 페미컴 버전에는 EP 컨트롤러에만 마이크가 따로 있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거기다가 소리를 지르면은 폴즈 보이스라고 하는 특정 몬스터가 원래 이제 이뮨이 굉장히 많이 달려 있는 몬스터였는데 소리를 지르면 일격에 죽습니다. 한 번에 죽었어요. 한 번에 죽었을 거야. 그게 막 전멸을 했을 거야, 완전히. 그래갖고 그거를 이용한 기믹이 있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페미컴 외에는 마이크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치. 어. 네. 페미클로는 말할 것도 없고. 수출판에도 없고.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뭐 리메이크나 뭐 아니면은 뭐 버추얼 콘솔판 뭐 복각이라든지 이런 거에는 마이크가 없을 수도 있잖아. 그래서 거기에다가는 나름대로의 기믹을 억지로 끼워넣죠. 예를 들어서 그 북미판 같은 경우에는 그냥 활에 약하다. 맞아요. 네, 그래서 활 데미지가 좀 더 들어가게 만든다든지 하는 식으로 돌리는 경우도 있었고. 혹시 위즐로는 음성을 활용한 게임 뭐 플레이 경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음성이라기보다는 이제 닌텐도 DS 시절에 와리오 가지고 그런 걸 많이 했었죠. 맞아요. 와리오 가지고 보통 이제 엉덩이에 붙어있는 불을 꺼라라고 하면 이제 불어야 되고 그다음에 뭐 옆에 있는 사람 깨워라 하면 소리 질러야 되고 그런 경우가 좀 있었는데 기본적으로 혼자 있을 때 소리 내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근데 그거는 소리 지를 필요까지는 없었잖아. 그냥 바람을 불어넣는 정도의 수준이었지. 근데 중요한 거는 처음 할 때는 이 와리오가 설명이 없잖아요. 항상 직감을 하는 게임이잖아요. 몰라서 방법을 항상 놓쳤던 것 같아요. 항상 실패하고. 되게 의아한 게 혼자 있을 때는 소리 지르거나 뭐 이렇게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한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보통은 반대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같이 사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뭐 직접적으로 소리를 질러야지 게임 플레이가 진행되는 건 아니지만 제 아들이 요새 마루에서 발로란트를 하거든요. 근데 친구들이랑 같이 이렇게 소통을 해야 되잖아. 그걸 옆에서 보고 있는 저는 이제 게이머니까 어떻게든 이해하려고 하는데 제 와이프는 그게 세상 스트레스인 그치. 거예요. 그러니까 야야 안돼 저 왼쪽 야야 막 그런 소리 자체가 되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집에 누군가가 있는 환경이면 오히려 말로 하는 그런 말로 플레이를 진행해야 되는 게임 자체가 좀 부담일 수 있을 것 같긴 그쵸. 한데 대략 혼자 있을 때는 저는 아무런 부담 없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또 반대인 것 같아가지고 좀 의아하긴 합니다. 이게 친구들하고 디스코드를 하거나 이건 전혀 문제가 없어요. 소리 내는데. 근데 내가 게임 플레이하는데 소리를 낼 때 어느 순간 현타가 올 때가 있어요. 그것도 현타인가요? 네. 어느 순간 올 때가 내가 왜 이 난리를 치면서 이걸 하고 있어야 되지? 퇴근하고 집에 와서 아주 힘든 몸을 이끌고 모바일 게임이라도 하려고 했는데 즉흥도킹 하고 있으면 현타가 올 수 있죠. 약간 올 수 있어. 아. 굳이 이거 아니라도 재밌는 게 많은데? 라는 생각이 좀 들게 되죠. 그런 경험이 있으시다라고 말씀 주셨고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음성을 가지고 게임을 진행해 본 그 플레이가 주가 되는 게임을 해본 적이 없는데 이 주제를 보고서 만약에 내가 즐겨하는 게임 중에 소리를 질러가지고 뭔가 좀 게임 플레이가 진행되는 요소가 들어가면 어떨까 신선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었던 게임을 고민해 봤거든요. 근데 어찌됐건 소리를 지른다는 것 자체가 내가 이 게임에 뭔가 들어간다는 거고 그 물화일체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게 내가 하고 있다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FM을 하다가 욕을 하는구나. 선수가 내가 어느 정도 이제 하는 건데 직접 내가 플레이하는 게 아니라 짜주면은 본인들이 이제 AI들이 움직이는 거죠. 근데 내 맘대로 안 돼요. 당연히 안 되죠. 근데 그때 나도 막 빡칠 때가 있잖아. 실시간 오더가 가능하다면 야이씨! 야! 뛰라고! 야, 이렇게 하면 애가 조금 더 반응해가지고 막 빨리 움직인다던가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은 재밌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조용히 걸어와서 사직서 내주고 아니, 요새 게임은 그렇게 안 해. 그냥 SNS에 띄우겠지. 언해피. 또 감독이니까 피치 밖에서 막 소리 지르고 이런 경우들이 비일비재하니까 그쵸. 이런 요소들이 만약에 음성으로 조금 들어가서 뭔가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나마 조금 재미가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재밌겠다 그런 거. 그러니까요. 예. 실제로 아니면 뭐 왼쪽으로 빠져라 이런 식으로 실시간 오더가 좀 가능하다든지 하면은 네,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반영이 되면은 물론 이제 세가 그쪽 회사가 FM 회사가 그렇게까지 기술력이 높은 회사는 아니어가지고 좀 걱정이 되긴 하지만 뭐 이런 부분들도 생각을 해봤다. 메이지 아레나도 된다니까. 갑자기 레인저가 소리 지르는 거지. 파이어볼. 네, 이렇게 8월 첫째 주 주간 발굴단 저희 준비한 내용들 다 말씀을 드렸고 오늘 방송 마무리하면서 우리 위즐로님이 지난 살까 말까 라이브에서 플레이하셨던 위대한 악녀 네. 라고 하는 위즐라이크 게임 엔딩을 보셨다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엔딩 봤어요? 그 위대한 악녀 릴리의 전략? 릴리의 전략. 네, 이란 게임인데 한 10시간 좀 넘으면 엔딩을 봅니다. 생각보다 그렇게 길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플레이를 했는데 제가 분명히 게임할 때는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 그리고 게임이 전략성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스테이지 3하고 이제 좀 후반을 가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어렵구나. 아니 게임이 어려운 게 아니라 조금 그래요. 아니 뭐 어떤 면에서 그런데 원래 이게 내가 전략으로 상대를 해야 되잖아. 근데 전략이 아니라 이제 후반 가면 어지간하면 내가 한 방에 죽어. 그리고 나는 더 이상 레벨을 올릴 수 없게 레벨 제한이 걸려 있어. 그러다 보니까 계속 치고 빠지기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내가 턴 제한이 없다 보니까 계속 그냥 한 대 치고 빠지고 한 대 치고 전략이 좀 한정된 느낌이 좀 나더라고요. 그래서 시스템적으로 길지 않고 애초에 이제 그거 느끼기 시작할 때쯤 한 2시간 안에 엔딩을 봅니다. 그래서 게임이 별로는 아닌데 거기까지는 분명히 재밌게 했거든요. 근데 한계가 좀 있다. 후반 레벨 디자인이 조금은 아쉬웠다. 그리고 2회차 요소가 있을 줄 알았는데 없었다. 여러모로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긴 했었지만 그래도 게임을 플레이하셨던 그 2시간 그리고 그 이후까지 진행해서 엔딩까지 보실 정도면은 아예 하자가 있는 게임이다 이런 평가는 또 아니신 거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 가격을 다시 봤거든요. 원가가 31,000원 정도 하더라고요. 근데 할인해서 지금 28,000원 정도 하는데 한 2만원 초반대였으면 어땠을까? 조금만 더 낮았으면 좀 더 쌌으면 좋겠다. 근데 일본 게임이 원래 스팀에서 다른 게임들보다 한 1.2, 3배 비쌉니다. 좀 그게 프라이스가 좀 있는데 그걸 떠나서 조금 한 2만원대 중반만 할인해서 팔면은 not bad. not bad. 2만원대 초반이면 굿. 어쨌든 뭐 플레이 경험이 막 그렇게까지 나쁘진 않았다. 할인했을 때 엔딩 구매하면 봤다. 엔딩을 뭐 본인은 받고 할인했을 때 구매하면 충분히 뭐 위즐라이크 게임으로서는 뭐 못할 정도의 게임은 아니다. 정도로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니들은 이런 거 하지 마라. 사실 저희가 흔히들 이제 그런 게임 위즐라이크라고 얘기하는 게임들이 약간 화수분처럼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매달 이제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나는 안 찾는데 왜 여러분이 찾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신작 같이 보기 방송을 아무래도 하다 보니까 더 눈에 띄는 것 같고 마치 이제 소울류라든지 아니면은 그 로그라이크 장르들처럼 잊을만하면 하나씩 꼭 한 달에 할당제처럼 들어가 있는 장르이기도 해요. 안 잊혀졌는데도 나와요. 그러니까요. 오해인데 잊혀진 적이 없어요. 그런 걸 생각해 보면은 뭐 언제가 됐든 다음 달이 됐고 이번 달이 됐고 계속해서 나올 게임이 또 이 위줄 라이크이기 때문에 저희가 다음 살까 말까가 언제가 될지도 또 기대를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다. 당분간 쉬려고요. 내상이 좀 있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본인은 뭐 당분간 쉰다라고 얘기했지만 앞으로도 뭐 끊이지 않고 나올 장르가 또 이 위줄 라이크이기 때문에 예, 뭐 발렛을 포함한 여러 가지 게임들이 또 대기를 하고 있거든요. 운명이 부르고 세상이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 프로도도 원래 반지를 안 버리러 들린다. 갈 생각이 안 들린다. 없었어요. 운명이 본인을 불러가지고 그 불타는 섬까지 간 거 아닙니까? 제가 프로도였잖아요. 그 자리에서 끼고 끝냅니다. 다음 살까 말까 위즐라이크 게임을 기대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저희 준비한 주간 발굴단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저희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